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덱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덱스터 스튜디오라고, 이 회사는 그 특수 촬영, 그 특수 영상 뭐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시각 특수효과 VFX라고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 특수효과 해가지고 이 회사 이름이 많이 떠 있는 거 보실 겁니다. 그리고 이 덱스터의 2대 주주로 그 CJ E&M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CJ E&M에서 제작하는 영화나 드라마에는 이 덱스터가 이 특수영상 팀으로 항상 참여를 많이 하고 있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덱스터는 그 일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하지만 이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시장이 좀 경제가 좀 좋을 때 많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나라 국내 내수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제작 편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덱스터도 이 특수 촬영이나 특수 영상 이런 특수 효과를 제공할 만한 곳이 많이 줄어들었죠. 이 말뜻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나쁜 상태죠. 지금 수주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올해 상반기 중에 수주한 것들이 끝납니다. 이 말뜻은 앞으로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. 이거는 앞으로의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반기에 드라마나 이런 그 특수효과 이런 부분을 다 몰아놓아 있는 것은 나름대로 하반기에 아주 큰 대작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자, 올해 상반기 실적을 놓고 보면 전체 내수 쪽, 우리나라 국내 방송국이나 국내 드라마 제작사나 국내 영화 제작사에서 이 수주를 받아서 내수 쪽에서 한 게 전체 매출의 91%를 차지했습니다. 근데 이게 한 2년 전만 해도 중국 쪽에 물량을 많이 받으면서 전체 그 용역 중에 한 20%가 해외 물량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해외 물량이 줄고 국내 물량이 이제 대부분을 다 차지해 버리게 된 거죠.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이 중국 쪽의 그러니까 이런 VFX, 그러니까 특수 효과를 하는 기술이 중국 쪽이 많이 올라오면서 중국 쪽에서도 내수에서 이런 그 특수 효과 작업을 해줄 그럴 회사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덱스터는 이런 인건비나 이런 가격 면에서 경쟁에서 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상반기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정년 동기 대비해서 급감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당연히 영업 손실도 발생하고 있고 단기 순손실도 지금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죠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보다 일을 덜 벌리는 바람에 영업 손실이나 단기 순손실이 줄어든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 회사는 김용하 감독, 특수효과 감독이시죠. 이 양반이 이제 그 회사를 설립해서 최대주주로 있는데 지분이 19.24%고 특수관계인들 다 포함해서 21.03%라 굉장히 그 지분율은 경영권 지분이 낮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좀 경영권 면에서 좀 취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. 이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그 종목들보다는 좀 높이 형성되는 이유가 최대주 지분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적자 기업이라 외부에서 이제 그 경영권 공격 같은 게 없는 것이죠. 그도 그럴 게 김용하 특수효과 감독이 이 창업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김용하 감독이 갖고 있는 이 대표가 갖고 있는 이 회사 내에 그 위상이랄까요, 이게 굉장히 절대적입니다. 네, 그런 회사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J E&M이 2대 주주로 6.74%의 지분을 갖고 있고 소액 주주가 전체 지분의 67% 정도를 갖고 있어서 유통 주식이 많은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이제 그 경주 시내에 땅을 샀는데요. 이 땅을 산 게 이제 유원지하고 테마파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, 이거는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사업이 이 특수효과,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의 특수효과를 납품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보니
이런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이 없으면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요. 그래서 이 경주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죠. 그도 그럴 게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들이 우리나라 그 국내 영화들 중에 성공한 영화들도 있고 그런 영화 속에 이 덱스터가 특수효과 팀으로 참여한 그런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갖고 이 테마파크에 이런 컨텐츠를 채워넣을 것들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경주에다 만들면 이것도 꽤 괜찮은 그 고정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1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이런 토지를 인수하고 또 여기다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, 왜냐면 이 회사의 덱스터의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천수답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이 메타버스라고 그러죠. 예전에 잊혀진 주식이라고 부르는 이 메타버스 주식들이 대거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게 이제 메타 플랫폼이라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회사, 이 메타 쪽에서 오라이언이라는 스마트 안경을 내놨습니다. 근데 이 스마트 안경이 그냥 단순히 안경을 쓰고 뭐 보는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나 화상 통화 또 유튜브 영상까지도 안경을 쓰고 다른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 같은 게 필요 없이 이 안경을 쓰고 모두 청취가 가능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이 다양한, 그러니까 인터넷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스마트폰이 해주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의 기기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이제 이 메타 이제 CEO가 굉장히 좀 엊그저께 나와서 이제 설레발을 많이 쳤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이게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다고 그러는데요. 거의 지금으로서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얘기가 들리는데,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안경 도스 같은 경우는 이 렌즈에다가 그런 것을 도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은 작업이기도 하죠.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 안경이라는 게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통신 기기로서 등장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뭔가 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들에게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죠. 예전에도 이런 VCR이 처음 나왔을 때 VCR 보급을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전파를 쏴서 집에서 우리가 시청자가 이제 방송국에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만 보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녹화를 해서 집에서 가정마다 녹화를 해서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반한 게 이제 VCR이 나오면서인데요. 그 VCR의 보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포르노입니다. 결국은 이 스마트 안경의 이 보급에 또 가장 큰 뭐랄까요, 이 영향을 미친 건 또 이 스마트 안경에 맞는 그런 포르노가 또 시장에 나왔을 때 이게 이런 이게 첨단이나 뭐 하지만 하여튼 이런 스마트 기기의 보급에 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. 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또 그런 관련된 회사의 또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.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대거 올랐죠.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타버스 자체는 그 기술 갖고는 수익을 못 냅니다. 이 메타버스 기술을 갖고 어떠한 상품이나 컨텐츠나 뭘 만들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, 그걸 만들어내야만 이 메타버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돈을 버는데, 아직까지는 이 메타버스 자체로는, 그 기술만 자체로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었죠. 하지만 이제 이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이런 뭐랄까요, 이 컨텐츠,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컨텐츠라고 그러죠. 메타버스 컨텐츠 같은 AR 컨텐츠나 VR 컨텐츠 같은 것들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
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메타버스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, 덱스터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의 기술을 갖고 돈으로 이제 수익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오라이언이 발표됐을 때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대거 묻지마 매수하면서 급등해 버리는 것이죠.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을 못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테마성 급등을 나타낼 뿐이고, 이렇게 급등했던 주가는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움직였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덱스터를 보시게 되면 덱스터는 잘 나갈 때 2022년까지만 해도 한 25,850원까지 갔지만 지금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나서 지금 7,000원대 주가까지로 내려갔습니다. 지난 8월 달에는 4,870원 바닥 가격을 찍었죠. 그리고 이제 4,870원에서 거의 한 80% 70% 정도 올라온 게 지금 7,000원대 가격입니다.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은 그동안 이제 이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 편수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되게 어려웠었는데,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이런 뭐 넷플릭스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해외 드라마 제작에도 또 영화 제작에도 이 특수 효과 기술을 납품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덱스터는 그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 쪽에서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지난번 4,870원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찰나에 이런 메타버스 오라이언이 그 스마트 안경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테마성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. 다른 종목들을, 다른 메타버스 종목들에 알려진 종목들은 여전히 그 예전 그 코로나 때도 적자를 보였고 지금도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적자인 상태인데요.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나 그 컨텐츠의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덱스터에게는 이런 그 메타 오라이언 스마트 안경 같은 기기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는 컨텐츠 제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